고은에서 70대 노동자가 일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노동당국은 충북의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대선, 여야 모두 거물급 정치인이 충북을 찾아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의 공약부터 살펴봅니다. 청년과 전통시장의 상생 모델로 주목받았던 청년점포가 애물단지로 변했습니다. 임대료 갈등까지 불거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어제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2,90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316명, 충주 538명, 제천 209명, 단양 58명, 음성 226명, 괴산 55명, 진천 297명, 증평 10명, 보은 33명, 옥천 101명, 영동 60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7만 1,409명, 누적 사망은 162명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바쁜 후보들을 대신해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의 지원 유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4선 중진인 박진 의원이 충북을 찾아 상대 후보들을 맹비난했습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청주 육거리 시장을 찾은 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출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비난하는데 유세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이 윤석열 게이트이며 본인과 부인, 장모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검찰총장에 눌러앉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했는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거부한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검찰 권력을 통해서 전 국토를 그들 기득권 세력 먹잇감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아주십시오. 국민의힘에서는 4선 중진인 박진 의원이 나섰습니다. 엄태영 의원과 함께 제천 단양 지역을 돌며 유세를 펼쳤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 충성하는 후보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두고는 말이 자꾸 바뀌어 믿을 수 없는 사람, 원칙이 없고 인기 영합주의만 있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당 후보 국민을 무서워합니까? 국민은 안정이 없고 오로지 권력과 표를 찾아가는 그런 후보 대통령 자격 있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에서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잇따라 충북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거대 양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약한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지원 유세 없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직접 충북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대선과 함께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데요.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4명의 후보 가운데 유일한 정당 후보인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입니다. 신명관 기자입니다. 청주 상당으로 복귀해 오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 하루 2만 보를 목표로 한동안 떠나있던 지역의 골목골목을 훑으며 주민들과의 소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 청주 방서 동남지구 명품 주거단지 조성. 300억 원 규모의 복합 문화 도서관 건립이 공약의 핵심입니다. 18,000여 세대 미니 신도시에 걸맞는 교육문화 여가시설이 필요하다는 주민 요구가 반영됐습니다. 미니 신도시가 제 기능을 하려면 문화시설, 체육시설, 특히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파트만 들어섰지 지금 교육시설도 제대로 입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신축 이전과 부동산 세제 개혁, 그리고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 의료 서비스 강화 등도 약속했습니다. 청주시 자원봉사센터를 새로 짓는 데는 1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복합문화도서관과 자원봉사센터 신축 모두 국비가 지원돼야 하는 만큼 중량감 있는 다선 의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중앙부처와의 관계에서 힘이 있고 또 제가 워낙 예산부처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따오기가 아마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제가 유리하게 따올 수 있지 않을까. 유일한 정당 소속 후보로 경륜과 인지도를 내세우며 정우택 후보는 지역 발전 공약으로 무소속 후보들과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네, 오는 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 초보 유권자 수가 전국의 3.08%인 136만 4,649명으로 확정됐습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 1,900여 명 늘어난 것으로 남성이 50.6%, 여성은 49.4%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흥덕구가 22만 3,3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와 청주시 서원구, 상당구, 청원구 등의 순이었습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유권자는 재외국민을 포함해 8만 5천여 세대, 16만 2,9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대선과 청주 상당 재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진자 등은 2일차에만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보은의 한 플라스틱 기계 제조업체에서 70대 하청업체 직원이 기계에 끼어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다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이 업체 근로자 수는 500명 정도여서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만약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면 충북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119 구급차가 황급히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구급대원들이 컴컴한 기계 설비 아래로 내려가 보니 한 남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의식 있어? 없어. 들거. 급히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시도하고 구급차 안에서도 인공호흡기로 산소를 계속 주입합니다. 지난 24일 저녁 7시쯤 보은군의 한 플라스틱 기계 제조업체에서 70대 하청업체 노동자 박모 씨가 기계에 끼었습니다. 의식은 없으신 상태였고 무슨 탈삭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조립하러 내려가셨는데 순간적으로 기계의 머리가 플라스틱 제품 제조 과정에서 금속 틀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5톤짜리 기계가 고장나 수리를 마치고 원래대로 끼워 넣다 변을 당한 겁니다. 박 씨는 30여 분 만에 청주의 한 중증 외상센터로 옮겨졌지만 사고 나흘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15년간 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베테랑 직원에다 당시 원청 직원 등 3명과 함께 작업하고 있었지만 참변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 해당 공정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고용노동부는 어제 현장 조사를 벌여 박 씨의 계약 문서와 근무 일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사고가 난 공장은 근로자 수가 500명 정도로 사망 사고가 나면 업체 대표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지금 조사 중이라서 안전관리책이 구축이 돼 있는지 명확하게 그런 거 봐야 돼요.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는 만큼 원청의 관리 책임을 따져본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확인했는지,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배치했는지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충북에선 첫 사례가 됩니다. 한편 원청 측은 자체 조사에서 하청업체의 다른 직원이 기계를 잘못 조작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다며 안전모 착용 등 안전관리 절차는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제천 대원대가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도 다 채운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몄다가 교육부 감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대원대학교와 학교법인 민속학원에 대한 회계부문 감사 결과 2019학년도 입시 모집에서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한 한 학과에서 지원자 19명을 입학시킨 뒤 이후 자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학 알림위에 충원 정보를 공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대학 측에 지인관계인 지원자에게 연락해 승낙을 얻은 뒤 입학금 4,600여만 원도 대납해 등록 서류를 허위로 꾸민 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하고 충원 정보를 수정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신입생, 재학생 등 충원율은 교육부가 국고사업의 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지표로 교육부는 이번 사안이 국고사업과는 관련이 없어 고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원대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창업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며 점포를 무상 제공하는 청년 창업 특화구역이 전통시장마다 생겼었는데요. 청주의 한 시장에서는 청년 점포가 들어선 지 6년이 지난 현재 임대료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청주시가 조성해 상인회 운영을 맡긴 북부시장 청년창업 특화구역. 만 39살 이하 청년들이 무상으로 입점할 수 있는 점포가 한때 11개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문을 연 점포는 4곳. 이마저도 실제 청년이 운영하는 건 한 집뿐입니다. 문제는 빈 점포에 일반 상인들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임대료 갈등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말 상인회가 돌연 청년 점포 운영자에게까지 월 15만 원씩 임대료를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건축물 사용료만 내고 들어오라고 해서 저희가 계약하고 들어왔는데요. 근데 지금 무조건 저희랑 조율 없이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라. 상인회 측은 청년 점포를 향한 다른 상인들의 불만이 많아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빈 점포에 청년이 아닌 일반 상인들까지 입점한 뒤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이 원하는 게 저기 얘기하는 게 다 그거예요. 돈을 안 받으니까 두세 칸 쓰면서 문 닫고 깜깜하게 만들고 시장에 피해를 준다. 청년 점포 소유권을 갖고 있는 청주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상인회에서 하는 거를 지켜보는 상황이에요.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쪽에 다 맡기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해결이 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원래 무상 제공 아니었냐는 청년 점포 운영자와 이제는 임대료를 내라는 상인회의 갈등. 청년과 전통시장의 상생 모델이라며 청주시가 1억 원 넘게 들여 조성한 사업이 무관심 속에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오늘부터 충북에서도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예측 정보가 민간에 제공됩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매일 아침 8시 30분 연구원 누리집의 진단평가 시스템 1일 현황 게시판을 통해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예상되는 대기질 정보를 특정 시점별로 구분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미세먼지 현황 자료와 이동 경로 분석, 권역별 미세먼지 공간 분포 및 전망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존 환경부 예보 대비 9배 세밀한 상세 예측이 가능해졌고 대기 정체를 유발하는 내륙 지형 등 충북의 특성도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 우암산 순환도로를 보행 둘레길로 바꾸는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이 이번 달 착공합니다. 청주시는 설계 검토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쯤 청주 3.1공원 시점부터 착공해 내년 6월까지 청주랜드 사업소에 이르는 4.2km 전 구간에 둘레길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공사가 진행되는 4월이나 5월부터는 우암산 둘레길에 일방 통행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100억 원을 투입하는 청주 우암산 둘레길 사업은 4.2km 왕복 2개 차로를 편도 1개 차로만 남기고 평균 1.5m 정도의 인도를 3배 정도 늘려 보행 위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청주 지역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4% 가까이 인상됩니다.
청주시는 2021년 생산자 물가지수를 적용해 개별 건축물의 경우 톤당 166만 8천 원이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오늘부터 173만 3천 원으로 3.94%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 사업 시행자에 대한 부담금도 톤당 202만 6천 원에서 210만 6천 원으로 오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하루 10톤 이상 오수를 발생시키는 신규 건축물이나 개발 사업장에 대해 하수 처리 용량 증설이나 관로 신설 등의 용도로 지자체가 별도로 부과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가 제천과 충주에서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3일부터 제천 봉양읍 구왕리와 덕산면 월악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가 7마리, 충주 산적 석천리에서 1마리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에서는 단양 70건, 제천 38건, 보은과 충주에서 12건씩 발생해 누적 130건을 넘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 100%에 달하는 동물 감염병으로 충북 양돈 농가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인 옥천군이 청사 건축 설계를 공모합니다. 옥천군은 지역의 정체성을 디자인에 반영하면서도 행정사무 공간 외에도 다양한 기능과 용도를 아우르는 최상의 공간 설계를 위해 6월까지 건축 설계로 공모합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